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띠는 곡선은 다음과 같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fx가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표준 편차, 어떤 별량들의 표준 편차를 뜻하고요. 1에 2 자연요구라는 어떤 특별한 수를 뜻합니다. 2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다음같이 복잡한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데요. 이 식은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정규 분포가 다음과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죠? 그러면은 다음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요. 이 가운데가 평균을 나타냅니다. 평균에 많은 별량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높이가 평균에 여러 별량들이 있는 거는 같은데 이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많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그래프, 이런 모양이 나타내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검은색의 표준 편차, 빨간색의 표준 편차, 파란색의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지금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수록 별량들이 평균에 모여 있는 거죠. 따라서 자료들이 평균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더 작아집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자료에 비해서 이 표준 편차, 파란색의 자료들은 분포가 더 고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 학생들이 키가 고만고만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이 150cm인데 많은 학생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150cm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분포가 고르다 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럼 이와 같이 정규 분포를 띠는 곡선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연속 확률 변수 공부할 때 하긴 했지만 이 부분 만약에 A와 B라고 한다면 이 사이의 넓이가 결국 확률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적분을 공부한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겠지만 이런 복잡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확인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이용을 할 텐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 분포는 노말 표준에 n을 써서 n을 쓰고요. 평균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평균은 이 중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 높이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금 특정한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경우에 이 부분의 넓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이제 m이 0이 되겠죠. 0이고 표준 정규 분포는 보통 z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이 z의 숫자에 따라서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이나 교과서 뒤쪽에 있으니까 그 표를 참고하면서 선생님의 이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를 보는 방법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이런 형태의 표의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면은 왼쪽 편이 그러면 1.9 그리고 위쪽 편이 0.01부터 쭉쭉 0.05 그리고 0.06. 그러면은 이 1.96, 만약에 z가 1.96이었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이 1.96의 이 부분의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를 확인하면 0.47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자주 볼 것 같습니다. 이것의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1.96 마이너스 1.96 이 사이의 넓이겠죠. 그러면 0.4750 곱하기 2배가 되겠죠. 계산을 하면 0.95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뢰도 95%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한 숫자를 더 찾아볼까요? 2.58? 지금 표를 보고 계시다면 2.58의 숫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런 방법으로 찾으면 되겠죠. 2.59 0.08 해서 이쪽 부분의 숫자를 읽으면요 0.4951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러면은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58 해서 표준 정규 분포 0과 1의 제곱을 따르면은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0.4951을 2배 하면 되죠. 0.9902가 되고 99%를 뜻하는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림만 그리고 표현을 안 했는데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좌우 대칭을 이룹니다. 좌우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경우에 확률은, 이 넓이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평균과 표준 편차는 0과 1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확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될까요? 표준 증거 일반적으로는 평균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인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0과 1의 제곱꼴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이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평균과 표준 편차 시그마를 따르는 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 우리가 이 부분의 넓이는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주어질 텐데 그 수를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작업을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식을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확률 변수 x가 평균을 빼고 그리고 시그마로 나누는 경우에 expectation 평균을 기대값을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본 기억이 있죠.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고요. 이 식은요,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이 가능하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시그마 분의 1의 x 시그마 분의 x 빼기 시그마 m이 되고요. a가 되고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ex는요, ex가 평균 m이 되는 거죠, 보통. 그러면 m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0이 됩니다. 이와 같은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은 평균은 0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분산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표준화 작업을 했을 때 괄호 안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숫자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식을 이용해서요. 따라서 근데 시그마 분산 vx는요,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시그마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1. 그러면은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이 지금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는 x입니다. x. 확률 변수 x를 갖는 정규분포, 평균은 m,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그래서 따라서 이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은 분산이 1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띠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분포 z를 가지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다음을 따른다고 한다면
확률 변수 x가 3과 9 사이에 의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확률 변수 x가 이게 숫자가 5가 되고요. 3, 9 이 사이의 넓이를 계산을 해라. 이 말과 같죠? 그러면 우리는 확률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가 주어집니다. Z 그리고 0에서 표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 숫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하게 주어지고요. 그때의 넓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이게 뜻하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0이고 2. 이 사이의 넓이가 0.4772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숫자들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0과 1을 따르는 이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는데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됩니다. 그럼 3은요? 3 빼기 5 나누기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표준식은 다음과 같죠. x를 평균을 빼고요. 시그마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9 빼기 5 나누기 2가 되죠. 그럼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1, 2.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0과 마이너스 1인데 좌우 대칭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0에서 1 더하기 0에서 2 이 두 부분의 두 숫자를 확인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0과 1 사이는 0.3413이 되고요 0과 2 사이는 0.4772가 되죠. 결국 이 두 숫자를 합친 0.818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 다음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꼭 숫자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숫자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문자로 이 표의 특정 지점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거를 당연히 숫자겠죠? 문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형태를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화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평균을 빼고요. 시그마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숫자를 표준화하면요.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빼기하고 약분을 시켜주면 1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숫자가 주어지는 경우는 결국 1을 뜻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그럼 예상이 되죠? 이 숫자를 표준화시키면요. 빼기 m 시그마로 나눠주면 2라는 숫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2라는 숫자를 나타내고요. 이 숫자도 계산을 하면
3이라는 숫자를 나타낸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표가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표준화 작업을 취해줘서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